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날씨가 좋다 보니 걷기 여행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를 탔을 때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박소혜 리포터가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쁜 일상에 쉼표 하나를 찍듯이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던 풍경들의 마음도 주고 또 눈길도 줬더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전을 한적하게 걸으면서 대전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세히 볼수록 예쁘고 오래 볼수록 더 사랑스러운 대전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드디어 걷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봄이 되시니까요, 마음이 살랑살랑 하시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요, 대전을 특별하고 또 여유 있게 즐기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고고 싱! 설구야, 가자! 봄이 왔네요. 대전의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갑천 누리길을 따라 호젓한 여행을 시작한 저 소혜 리포터.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대전 8경 중 한 곳, 바로 장태산 자연휴양림입니다. 메타세카이어 숲이 반기는 이곳은요, 이국적인 풍경까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장태산에 오면 꼭 가봐야 할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태산의 멋진 풍광은 눈에 담고 싶지만 힘든 등산은 하기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코스일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야,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드디어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요, 이 양쪽으로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쭉쭉 뻗어 있거든요. 와, 눈도 시원하고, 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조금만 손 뻗으면은 왠지 닿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곳엔 약 6,300본의 메타세카이아가 장관을 이루는데요. 지금 이곳이요, 아직은 봄의 입구에 들어서서 뚜렷한 색깔이 보이지는 않지만 초여름, 그리고 계절이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 그리고 흰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은 계절의 색깔을 또렷하게 보여주면서 굉장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계절 다 찾아오셔도 색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세요. 저마다 다른 색의 옷을 입고 등산객을 반기는 장태산 휴양림. 여기에 숲속 어드벤처 트레킹은 아찔하면서도 탁 트인 공기를 선사하는데요. 줄렁줄렁. 여기가 바로 장태산 출렁다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추천했던 그 코스에 오시면요, 이 출렁다리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어요. 저기도 산이고 제 뒤쪽에도 산이 있어서 공중으로 산과 산을 이렇게 통과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눈을 돌리는 곳마다 이렇게 멋진 나무들 그리고 산들이 있어서 진짜 올라올 맛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걸을 때마다 흔들려요, 이거 다리가 지금. 나 무서워. 지금 그리고 거기 밑에 다 구멍이에요. 무섭죠? 재미져. 여러분, 여기 오니까요, 없던 장난기도 생기네요. 숲속 어드벤처에서 등산로와 연결되는 출렁다리의 총 길이는 140m.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스카이워크로 들어갑니다. 스카이 타워. 오, 높아. 오, 이제 다 올라왔어요. 오, 높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저 아래에 있을 때 메타세카이어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보다. 진짜 높다. 자, 보이시나요? 탁 트인 전망과 산 아래의 멋진 풍경들. 등산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죠? 장태산 휴양림을 나와 약 7km. 조금 발품을 팔아 부지런히 걸으면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마을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골 마을의 정겨움이 반기는 정뱅이 마을인데요. 정뱅이 마을. 정박마을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은 마치 마을이 하나의 작품 전시장 같았는데요. 나지막한 마을 담장을 장식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버려진 옹기 파편들을 이용해 만든 마을 지도도, 또 담벼락에 무심히 자리한 도자기도 모두가 작품이 되는 곳. 정감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담장을 보니까 절로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더라고요. 제 작품 어떠세요? 여기 오면 흔히 말하는 꽝손도 금손이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사진 맛집입니다. 대전 안에 이렇게 한적한 시골 마을이 있는 건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혼자 다 걸어보니까요. 짹짹짹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참 좋네요. 어느새 이렇게 연두빛이 찾아왔는지 계절의 변신은 늘 새롭기만 한데요. 자연스레의 발길은 물소리를 따라가고 조용한 자연의 휴식처 갑천 노루벌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자주 찾는 대전의 힐링 명소라고 하는데요. 또 이곳 노루벌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봉산 정상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요, 무려 300도 이상으로 굽어져 흘러내리는 갑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겠죠? 청정 자연의 보물을 끌어안은 듯한 풍경이 눈길과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입니다. 흐르는 갑천의 선이 어린 시절 추억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물수제비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걷고 또 걸으며 느긋한 하루를 경험하는 여정. 이번엔 좁다란 골목길이 반기는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정말 대전이 맞는 거죠. 한적한 풍경이 정말 시골 마을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마을이 한적하고 너무 예쁘죠? 저는 지금 흑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흑석동에 마을에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근처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 마을에 네.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가지고 네, 제가 뭐.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자, 그럼 제가 아끼는 소품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시죠. 소품이라고요? 대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혹시 지금 놀라셨나요? 이것이 모두 김현중 씨가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소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물건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역시 눈썰미가 정말 좋으세요. 이야,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와. 현재 이 소품관에는 30개국에서 제가 모은 300점 정도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현중 씨는 30여 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며 세계 각국을 다녔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화를 경험했죠. 그리고 은퇴 후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며 고향 대전으로 돌아와 그동안 수집한 해외 토속품을 전시하게 된 건데요. 그럼 선생님께서 30여 국에서 가지고 온 보물들여기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공간이 약간 투박해요,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소 키우던 애완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제 퇴직 후에 마침 이제 대전에 일자리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삿짐을 이제 집도 수리하고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각 나라의 소품들이 많이 나와서 전시 공간으로 이제 애완간이 적당할 것 같아서 뭐 평범하게 꾸며본 거죠. 많은 물건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예요, 선생님? 일단 가면입니다. 애정 소품 1위는 단연 모양도 표정도 또 만든 재료도 모두 제각각인 가면들인데요.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정말 다양한 나라의 가면들이 있네요. 여러 가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프리카 제가 근무할 때 수집했던 이 가면, 서부 아프리카 이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근무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떠날 때 제가 살았던 그 집 주인,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분이 떠나는 선물로 여기를 떠나서라도 아프리카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공항에 이걸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뭐 서로 이제 뜨겁게 이별을 했는데 가장 애정이 가는 가면입니다.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또 가면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가면이 그 나라의 그 민속적인 민속 문화를 그래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면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나라 가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예. 선생님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오셨습니까? 어머니도 구경하러 오셨나 봐요. 네. 자주 와요. 와서 보고 그리고 또 내가 소품 하나 쓴 거 있는데 그 잘 보관이 되나 싶어서 왔습니다. 아, 이 중에 어머님이 기증하신 물품도 있어요? 네. 오, 그렇구나. 어떤 제가 거예요? 기증한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시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건데 할머니 때서부터 쓰시던 거고 한데 그냥 방치되면은 저기서 우리 김 선생님한테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걸을 때 쓰던 걸음망인데요. 최근 이곳엔 세계 각국의 소품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사용하던 옛 물건들도 전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실 이런 걸 보면 궁금한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 제가 또 한 눈썰미 하잖아요. 부지런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요거는요? 오케이. 이겁니다. 바로. 아, 이게 제일 귀한 아이예요? 그 일본 규슈의 남단 그 가고시마에 임진왜란 때 자기 그 선조가 거기 끌려가서 이제 그 도예를 시작했잖아요. 그 이분이 이제 14대인데 심수관 씨, 14대 심수관 씨가 직접 만든 이 찻잔입니다. 네, 이 작은 잔에 또 우리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네요. 그 어느 것 하나 이야기가 없는 소품이 없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것도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찻잔이랑 주전자도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요? 네. 예. 이 테이블 항아리하고 이 코끼리상 의자, 요거는 뭐 대만에서 저희들이 쓰던 거고요. 이거는 차 주전자는 사실 하노이 부근에 어느 조금 지방 소도시에 갔는데 뭐 제가 그 주인이 이제 차를 대접하는데 제가 관심을 좀 표명했더니 특이하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싸가지고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그분의 그 따뜻한 정을 생각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다면 아주 작을 수 있는 공간. 하지만 이곳에 담긴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마치 세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대전을 즐겨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힐링이 되셨나요?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화사하고 예쁜 봄이 찾아왔으니까 마음은 봄처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해피 봄스데이! 네,
저도 대전에 살고 있지만 이 대전의 가장 큰 매력하면은 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우리 박소혜 리포터도 이렇게 갑천길을 누비면서 이 자연을 한껏 만끽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이번에요 갑천 누리길을 걸으면서요 네. 정말 대전의 숨은 매력들을 제대로 만끽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앞서서 이 다양한 소품들 전시가 된 이런 아기자기한 공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관장님이라고 앞으로 좀 불러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관장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죠.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모은 그 소품들을요 네. 다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혼자 간직하기 너무 아쉬우셔서 지금 많은 분들과 무료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진짜 작지만 알찬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네. 다 못 봐서 저희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 소품 전시관에 관한 이야기, 전시관의 관장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구 기성동에서 온 김현중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마치 그 세계 여행을 하고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해수로는 32년인데요. 네. 그중에 한 20년은 이제 해외 바깥에서 네. 7개 나라에 있었습니다. 7개 나라에서요. 예. 정말 많은 나라를 긴 시간 동안 다녀오셨을 거잖아요. 7개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기억에 간단히 남으세요? 소개를 7개 나라 우선 해볼까요? 네. 제가 뉴욕에 간 거는 이제 만 30세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아주 정확하게. 젊으셨을 때네요. 그때 이제 뉴욕에 가서 3년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간 데는 이제 거의 반대편인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갔습니다. 네. 거기서 근무를 끝내고 이제 바로 대만으로 왔다가 네. 그 다음에 베이징 갔다가 홍콩,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동경에서 2011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역시 그 기후라든지 생활 여건이 가장 어려웠던 부르키나파소가 기억에 아직 많이 남는데요. 네.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은 이제 그 북쪽에 그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네.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그 랜드록 칸츄리예요. 그 바다가 없는 나라인데 네. 연평균 기온이 28도고 아주 고온 건조하고 말라리아라든지 풍토병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고 처음에 가보니까 한국인이 안 보이더라고 아무도. 네. 그래가지고 대사관 지원들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출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네. 그 나라에 이제 한 10명 정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게 됐고 지금은 한 70여 명 되고 있다고 지금도 계속 연락을 그쪽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나라도 많았는데 특별히 그 오지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이유가 있으세요? 오지 글쎄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말라리아도 심하게는 안 걸렸지만 네. 걸려가지고 밤에 네.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의사한테도 고생도 많이 가고 하셨군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 또 직접 영사기 같은 것도 가지고 가셨어요? 예, 대사관에 영사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8.8 올림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나라의 한국 불어로는 이제 꼬레라고 그러는데 네. 한국이 전혀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8.8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영사기를 직접 둘러매고 밤에 거기는 이제 금 캐는 광산이 그 지하로 있더라고요. 네. 땅에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의 광산에 가서 한국 영화도 틀어주고 그러셨군요.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 한국차를 최초로 이제 수입해서 썼는데 네. 그 나라에 이제 한국차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이야. 그 당시에 그 현대자동차 사장께서 네. 고맙다고 편지를 또 받아본 적도 있고. 정말 네. 선생님께서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힘든 점도 많으셨던 것 같고 추억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은퇴하시고 나서 대전이 고향이시잖아요. 예, 고향으로 귀촌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퇴직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뭐를 할 건지 탐색을 좀 했는데 마침 6개월 지날 때쯤에 그 대전 국제교류센터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에 있는 외국인들 지원하는 기관인데 거기 이제 센터장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네. 근무도 하게 됐고 또 제가 이제 자연 이런 걸 좋아해서 시골에 또 빈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빈집을 수리해서 귀촌을 하게 된 겁니다. 농사도 짓고. 네, 이렇게 귀촌 후에 직접 꾸민 전시관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전시 공간을 마련하시면서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가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네. 내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또 자랑스럽게 해외 이런 소개도 하고 네. 거기 보고 나서 이제 방금 그 잘 보여주셨던 장태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이제 가고 네. 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1년에 한 몇 번씩 그 강연을 갑니다. 네. 그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또 전시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또 이제 해외 유학이라든지 또 해외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로벌 멘토 역할도 할 때 그런 때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반응이 어떠세요? 이런 소품들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좀 그랬었는데 네.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네. 다 이해를 또 하시고 동네 주민들도 저 옛날 선조들이 쓰시던 이런 물품도 기증을 또 해주시고 네. 또 우리 친구들도 기증해 주시고 해외 동포들도 또 기증해 주시려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인 분들도 와서 보시는 경우 있으세요? 예, 대전에 거주하는 제가 대전 국제교류센터 운영할 때 네. 매년 그 구정이라든지 추석 때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전통 이런 놀이도 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생님 댁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모님이나 가족분들이 혹시 좀 반대하거나 좀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크게 반대는 안 했는데요. 네. 이제 집이 원래 보셨겠지만 좀 집이 너무 예뻐요. 협소한 편인데 이제 글로벌 소품 말고 무슨 저 옛날 농사질 때 썼던 이런 농기구, 네. 호롱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피가 큰 게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은 그랬는데 지금 다 이해를 또 하고 오는 손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저기에 다양한 소품들을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 소품에 앉아보기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전시관에 가서 관람하는 거하고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차 맛도 오늘 좋더라고요. 네 스튜디오에 또 난달리 좀 뭐라 그럴까요? 사연이 있는 아니면은 그 소품 중에서도 이렇게 애정하시는 그런 소품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거는 그 남미 이제 보통 인디언 하면은 그 네. 북미, 미국 그쪽에 사는 인디언이고요. 네. 그 중미, 멕시코 밑으로 중미하고 남미의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인디오의 가면인데. 가면요. 예. 요거는 네. 어떻게 입수하게 됐냐면은 이동훈 씨라고 지금 아르헨티나에 거주하시는데 제가 대전에 있는 모 방송국에서 이제 저한테 부탁이 와가지고 누구를 특정인을 좀 수배해서 알려달라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네.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가족들하고 한번 왔었고 네. 두 번째 올 때 첫 번째 왔을 때 이제 전시관을 보고서 남미 요거를 이제 기증을 해주신 겁니다. 아주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 곰방대 같은데요. 특별히 곰방대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 곰방대도 이제 마을 주민께서 네. 시할아버지가 썼던 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직접 쓰시던 거를 기증을 하신 시할아버지가 거잖아요. 쓰셨다고 그래요. 예,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 전시실에다가 지금
어울리시는데 선생님.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전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더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놀라운 소품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운영 중인 소품관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해외를 못 나가서 참 좀 답답한데요. 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나고 이러면은 더 많은 나라 여행하면서 네. 가면도 좀 더 수집하고 네. 특히 또 뭐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그 생활 민속 도구 뭐 농사에 썼던 거라든지 네.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좀 수집을 해서 도시와 농촌 그리고 뭐 국내인과 외국인 네. 또 해외 동포와 뭐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네. 다양하게 이제 만나서 교류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학생들 같으면은 뭐 가면을 같이 만들고 이렇게 체험한다는 네. 그런 공간으로 좀 조성하고 싶습니다. 아우, 계획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